나 촬영은 조금 짧게라도 할게. 자, 우선 그 학부모의고사 결과랑 그리고 이제 숙제한 거 이거는 좀 볼게요. 실력. 지난번에 숙제가 40번까지였네. 36번부터였나? 여기까지 비교한 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자 보자. 근데 저기 뭐야, 수건아, 내가 그때 특히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냈더라? 응? 내가 카톡까지 다시 보냈는데? 응? 있어볼 거다. 그럼 오늘 주회 분량을 해왔어야지. 해왔다고? 1회 반이라고 써있는데? 반 분량이라고 써있는데? 1회 다 해온 거야? 파트 2의 1회 분량. 오케이.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사연이 매일 하나씩 틀냐 고. 뭐가 저기 밀렸다는 거예요? 얘는 아예 이게 어. 아니고 이건 여기는 다 여기로 왔고요. 그러네. 뭐야 이거? 또 있어요 이거 말고? 있어. 그래요? 이건 질문이고. 네네. 아니다. 이거 두 개가.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요, 그 앞타임에는 어법을 좀 먼저 할게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같이 보면서 여러분께서 제가 한 지문씩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질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쭉 드리고, 만약에 이제 너무 길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제 한 지문당 뭐 하나 정도만 하고, 이제 혹시 질문을 못한 게 있다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잠깐만.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대충 한 20한 몇 번부터 하면 될까? 28번까지는 제가 웬만하면 다 설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개별적으로 볼 때. 네. 안 했나요, 제가? 그때 개별적으로 할 때 28번 정도까지는 대체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29번 정도부터 좀 이제 중점적인 거 있으면 좀 봐드릴게요. 29번부터 만약에 이제 특정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질문할 거는 역시나 이제 왜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하는 어법상의 근거를 기반으로 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여기는 문제 의도가 안 써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의도에 대한 질문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질문씩 하죠. 좀 빠르게 하죠. 29번부터요. 자, 29번에서 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30번. 4번이요. 30번에 4번. 그거가 대동사에 아닌 동명인가요? 오케이.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4번 부분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문제 의도를 말해줄 텐데, 일단 미리 말하면 대동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대동사 문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뭐가 대동사 문제냐? 결국 대동사 문제라는 거는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부동사랑 비동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면은 대동사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비동사는 원래 뒤에 일반적으로 보어가 오고, 부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오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고 뒤에 보어가 안 나와요. 대동사 문제의 경우에. 얘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두 뒤에 그냥 전치사의 명사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에 대한 목적어가 따로 안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얘 대동사 문제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좀 쉽게 파악이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알려주자면 주로 대동사를 어느 상황에 쓰느냐를 알면 우리가 좀 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대동사를 쓰는 경우는 주로 비교하는 상황에 많이 써요. 대동사는 주로 비교하는 상황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 비교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표적인 건 비교 구문이겠죠. as급의 as나 비교급의 than이나 이런 것들 또는 be different from 뭐뭐와 다르다 be similar to 뭐뭐랑 비슷하다 이것도 비교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주로 대동사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s급의 as를 활용해서 지금 비교하는 상황을 만들어줬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are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are 붙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토를 해보면 돼요. 일단 우리가 쉽게 풀었잖아요. 쉽게 풀었으면 이제 검토를 해보면 됩니다. productivity improvement 이제 해석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면 돼.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경제에 중요하대. 뭐만큼이나 그 생산성 향상이 개인 사업에 중요한 만큼이다. 그래서 개인 사업에 중요한 만큼이나 경제에도 중요하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서는 are important가 important는 앞에 나왔으니까 생략된 거겠죠. 그래서 대동사 are 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거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31번 갑니다. 자, 31번에서 뭐 문제 의도가 됐든 뭐가 됐든 문제 의도는 사실 보기가 어렵지 않겠죠? 선택형으로 나왔으니까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2번. 네, 4번이요. 네. 32번에 4번. full. 이 부분.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형용사 대 부사 문제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무조건 이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풀이 과정이 명확합니다. 형용사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소거하면 됩니다. 형용사를 기준으로 소거한다는 건 뭐냐? 형용사라는 건 결국 보어 아니면 수식어로 사용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보어 자리가 맞느냐 아니면 수식어 자리가 맞느냐를 하나씩 증명해 보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맞다면은 그러면 형용사가 맞겠죠. 둘 다 안 된다면 부사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소거법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한 가지가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냐면 추가된 사항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형용사라는 게 명사를 이제 수식어의 경우입니다.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며줍니다. 이게 이제 대원칙이죠. 근데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에 형용사를 뒤로 보낼까요? 대표적인 거 몇 개 말해줄까? 가장 대표적인 거 관계대명사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잖아. 선행사를요. 관계부사, 투부정사, ing, pp 이런 애들 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죠. 그렇죠? 그럼 이 방금 전에 쌤이 말한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분사 뭐 또는 전치사의 명사도 가능하겠죠. 전치사의 명사 이런 애들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두 단어 이상이라는 거예요. 길어서 됐어? 그래서 형용사가 이제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는요 두 단어 이상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 두 단어 이상인 경우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금 전에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이 다 두 단어 이상인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문제를 기준으로 하자면요 바로 형용사 얘 여기다 쓸게요. 바로 형용사 구예요. 형용사 구. 선생님 형용사 구가 뭐예요? 형용사에다가 전치사에 명사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형용사 구예요. 됐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나와 있는 full of 우리가 보통 수거로 외울 때 be full of, be filled with 이렇게 be를 붙여서 외우잖아요. be interested in 보통 이렇게 외우죠. be를 빼면 돼요 거기서. 그럼 이제 형용사 구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valuable in 그럼 뭐뭐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그러면 valuable in 명사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형용사 구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럼 형용사 구도 어쨌든 두 단어 이상이잖아요. 형용사의 전치사의 명사 나왔으니까. 그럼 이 덩어리는 누굴 꾸며줘요? 얘를 꾸며줍니다. 오케이. 앞에 명사 나왔네요. 형용사가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네.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수식어 역할로서 쓰이고 있죠? 따라서 형용사 정답. 이러고 끝나는 거. 됐나요? 정확하게 문제 의도를 쓰자면은 full of 쓸래 아니면 fully of 쓸래 이 문제였죠. 근데 명사를 꾸며주잖아. 그러니까 형용사. 이러고 끝. 됐죠? 또
없으면 넘어갈게요. 33번 가겠습니다. 33번. 없어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34번. 근데 막 뭐 질문 체크한 거 많았던 것 같은데 희원이 아니요? 뒤에 있어? 응. 34번도 없나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35번. 3번? 3번에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나요? 3번이 여기 있네. 그리고 2. 그러니까 뭐 문제 의도가 어렵다는 거야, 근거가 어렵다는 거야, 뭐가 있을 것 같아? 아, 문제 의도를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는요, 원래 이세에 밑줄 쳐져 있으면 대부분은 이시냐 댐이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스위치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한 게 뒤에 테이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편한데요. it과 테이크가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99.9% 이 it은요, 비인칭 주어예요. 비인칭 주어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take는 뭐뭐가 필요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필요하다. 또는 뭐뭐가 들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다라는 거는 필요로 하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뒤에 주로 뭐가 나오니까 시간이나 돈이나 뭐 에너지나 뭐 노력이나 뭐 등등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됐어요? 이게 보통 한 세트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종의 구문처럼 많이 외우고 있는 거죠. it takes 시간 투부정사 이러면서 이제 보통 많이 외우는 구문이죠. 그래서 it takes for 명사 여기가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부정사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요 어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요 구문으로 접근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영작으로 잘 나와요. 영작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 구문을 써줄 테니까 하단의 빈 공간에다가 여러분이 좀 필기를 해주세요. 이미 아시는 건 안 쓰셔도 됩니다. 자, it takes 원래 보통 외울 때 사람, 시간, 투부정사 이렇게 많이 외우거든요. 근데 사람이란 말은 전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냥 의미상 주어라고 할게요. 의미상 주어. 근데 의미상 주어지만 실제로는 그냥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그냥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it takes의 목적격에 그 다음에 시간의 수동사원형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 시간이 목적어예요. 실제로 구문 분석을 한다면요. 얘가 목적어입니다. 얘가. 투부정사를 여기 여기다 씁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요. It takes 얘가 의미상 주어라 했죠. 여기 중간에 있는데. 그래서 얘가 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투부정사 앞에. 그래서 시간을 먼저 써줍니다. 그럼 여기 의미상 주어를 써주는데 의미상 주어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때는 for 목적격으로 써요. for 목적격. 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원래 우리가 for 목적격으로 쓰잖아. 그리고 어디다가 씁니까?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for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for를 안 붙였죠. 왜? 투부정사 바로 앞에 나온 게 아니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로 쓸 수도 있고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의미상 주어가 의미상 주어가 쓸게요. 의미상 주어가 수동사원형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나. 근데 내가 대표적으로 시간이라고 썼지만 시간 말고 사실 다 가능합니다. 알겠죠? 노력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시간이라고 쓴 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알겠죠? 이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그거를 한 번 더 좀 꼬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It takes for cats to take up the space of a vase or bathroom sink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 덩어리가 뭐 하는 거냐? 얘 꾸며주는 거예요. The time은요. 선생님 얘를 꾸며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요. 어떻게 아는지도 알려줄게. 자, 다시 돌아가보자. 지난번에 내가 완수불명 알려줬었죠. 완수불명. 기억나? 표현이? 완수불명? 기억나?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다. 내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자, 쭉 읽었어요. 콤마 나왔죠? 끊어버리세요. 투부정사 나왔죠? 투에 calculate 동사원형 나왔어. 계산하기 위해서요. 뭐를?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동사라고 치면은 뒤에 time이라는 목적어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는 무슨 문장일까? 완전한 문장이에요. 왜? calculate에 대한 목적어 제대로 나왔으니까.
됐어? 그럼 calculate의 주어는 누군데요? 주어는 얘겠죠 뭐. 여기 나와 있는 얘겠죠 뭐. 됐어? 아니면 he가 되거나. 자 그럼 어쨌든간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수식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수식어 자리에 갑자기 뭐가 나왔어?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 그렇지? 자 주어 동사가 아무것도 없이 주어 동사가 수식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냐? 관계사예요. 관계사.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의 생략입니다.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됐어? 선생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이 takes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시간이 나와야 돼요. 시간이 뭐야? 목적어라 했잖아 내가. 근데 이 시간이 없잖아요. 이 시간이 어디로 갔어요? 여기 갔잖아. 됐어? 그래서 여기에 원래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목적어가 빠지고 이 목적어를 대신하는 게 대시. 이 대신 앞에 있는 선행사 time을 대신하는 거죠. 됐나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3번은요 문제 의도를 쓰라고 한다면요 이세 쓰임새가 엄밀히 말하면 문제 의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세 쓰임새. 예. 됐어요? 이 정도 설명하면 될까요? 또 다른 거 있나요 혹시? 35번에?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6번 갈게요. 36번에서 질문? 근데 1번을 예. 쓰긴 썼는데 네네. 그거 설명이 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1번이 고2에서 굉장히 좋은 어법 문제거든요. 예,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는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이 1번을 이해하는 데에는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이것도 제가 되게 자주 얘기했던 것 중 하나예요. 자 여러분 이건 어법상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에요. 이건 잘못된 문장이에요. 잘못된 문장. 왜? 그렇지. 접속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홈마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얘를 알맞는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이요 무려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그 3가지를 다 알려줄게요. 셋 다 시험에 잘 나와요. 셋 다. 자, 그러면은 올바른 문장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뭡니까? 접속사를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은 뭐냐면요. 두 번째 버전은 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 and의 주어하고 나온 거 있죠. 또는 뒤에 동사 뒤에 뭐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즉 접속사랑 어떤 대명사 하나를 합쳐서 관계대명사로 만들 수도 있어요. 관계대명사. 즉 관계대명사라는 것 자체가 뭐야? 접속사와 대명사가 결합된 거잖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주어가 앞에 나와 있는 이 주어를 대신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가 대명사로 나와 있겠죠. 이신하고 이런 거 나와 있겠죠. 그럼 얘를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치 같은 걸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이거는 조건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목적어가 대신할 수 없다면 당연히 관계대명사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주어나 목적어가 대신할 수 없다면.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주어 동사로 나올 수도 있고 동사 목적어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건 무슨 경우냐에 따라서 두 번째 조건. 자, 세 번째 혹시 아는 사람? 그렇지.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자, 주어 동사 나왔어. 콤마 찍고 주어 동사 땡땡땡 하고 나왔어. 그러면은 원래 and가 있다고 쳐봐요. 여기에 여기 and가 있어. 이렇게 있으면 분사구문으로 접속사 지우고 주어가 똑같으면 날리고 안 똑같으면은 남기고. 됐어요? 그러고 ing를 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2, 3번이거든요.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살짝 응용한 거예요. 살짝 응용한 거. 1번 봐봐. 자, 시작 지점이 여기부터고요. 끝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구문 분석 한번 해볼게요. 어떤가?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또 difficult task 목적어 나왔습니다. 전치사에 동명사 나왔고, 동명사에 목적어 나왔습니다. 완전한 문장. 됐죠? 뒷부분을 봐봐. Many of them 주어예요. Had not responded 동사입니다. 지금 문장 구조 어때요? 주어 동사 나오고 콤마 찍고 주어 동사 나왔네요. 이거 뭡니까? 이거잖아. 그럼 이게 맞겠어요? 당연히 틀리죠. 됐어? 근데 밑줄이 어디에 쳐져 있어요? 지금 동사가 아니라
뱀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뱀의. 그러면은 얘가 알맞게 되려면은 일단 3번 버전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3번 버전으로 문제를 내려면 동사의 밑줄이 쳐져요. 그죠? 근데 뱀의 밑줄 쳐져 있잖아. 그러면 지금 대명사의 밑줄 쳐져 있죠. 대명사의 밑줄 쳐져 있으니까 이거는 관계 대명사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구조는 요 구조입니다. 근데 요 구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안 된다고요. 왜?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올바른 문장으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맨이 앞에다가 and를 붙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and를 못 붙이잖아. 지금 뱀이 여기 밑줄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쳐서 관계, 대명사, 위치나 품을 써주면 되겠죠. 됐어요? 목적격. 앞에 전치사 있잖아.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 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위치나 품을 써주는 거예요. 일단은. 알겠죠? 둘 중 하나인데 근데 선행사가 뭐예요? 페이션스잖아. 환자들이죠. 그럼 뭘로 쓰면 돼? 품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거. 관계대명사를 썼으니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동사만 나왔잖아요.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됐죠? 그래서 품으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또 36번에서 없어요? 몇 번? 아 5번이요? 5번 한번 볼까? 아 5번은 그냥 간단합니다. end of ing예요. 결국 넘어가게 되다. 이거 그냥 암기 문제입니다. 제가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예요. 끝. 넘어갈게요. 37번 가겠습니다. 아 답을 잘 모르겠다고? 이거는 한번 좀 풀어봐야겠네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 좀 지울게요. 답지에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길게 나와 있어요. 에헤이 그러네요. 아니 근데 답 써있는데요? 5번이 답이잖아요. 네, 근데 음. 다른 것들 3, 4번. 아 3, 4번에 대한 그 근거나 이거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3, 4번을 한번 볼까요? 3번에 두가 나오네요. 근데 뒤를 보니까 무부가 나왔어. 동사원형 나왔죠. 그럼 이거 뭐예요? 강조의 두예요. 됐어요? 그럼 강조의 두에 밑줄 쳐져 있다는 거는요. 사실 의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위치예요. 스위치. 뭐 간혹 가다가 시제 문제로 낼 수도 있어요. 두냐 디드냐라고 낼 수 있는데 내가 늘 말하잖아. 시제 문제는 안 나와요. 두냐 버즈냐예요. 근데 되게 나왔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이거 아니 주어가 앞에 너무 이렇게 뻔하게 나왔는데 이걸 스위치를 낸다고? 스위치 그러면 애초에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강조의 두라는 개념을 그냥 알고 있냐? 그냥 그거 낸 거예요. 강조의 두는 어떻게 씁니까? 강조 역할하는 두는 말 그대로 두나 어즈나 디드를 쓰고 뒤에 동사원형을 쓰는 거죠. 뭐 이거는 중딩 때도 배우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do, does, did를 붙이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리얼리처럼 해석하면 돼요. 리얼리 정말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I do love you. 나는 너를 겁나 사랑해. 이렇게 그냥 강조해 주는 거. 동사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 네, 이게 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4번이라고 했나요? 4번 볼게요. 자, 4번은요 흔치 않게 나오는 바로 시제 문제입니다. 시제 문제.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제 동사가 이렇게 쭉 나왔을 때 뒤에 투부정사 여기서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사실 투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해당이 됩니다. 투부정사나 동명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투부정사나 동명사 형태가 나왔다면요 이 녀석들과 이 녀석은요 시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반형일 때는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사가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완료 시제를 써요. 이렇게 완료 시제. 자 이거는 좀 첨언을 좀 할게요. 좀 첨언을 하자면 내가 사실 이제 항상 어법을 설명하면서 시제를 좀 약간 등한시한 경향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써 그냥 좀 시제를 특히 완료 시제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료에 대한 걸요 여기다가 짧게만 제가 좀 필기를 할게요. 완료 시제. 보통 우리가 시제를 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완료 시제거든요. 뭐 현재 완료니 과거 완료니.
근데 여러분 약간 우리가 중딩으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중학교 때 완료 시제를 배울 때는요,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네 가지 의미가 있다. 보통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완료 시제가 실질적으로 쓰이는 뜻은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혹시 뭔지 알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속의 의미죠. 계속의 의미. 이 계속의 의미로서 뭔가를 해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한 시제 앞선 걸 나타냅니다. 한 시제 앞선. 그러니까 뭔가를 했었다. 완료는요, 이 두 개 해석밖에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딩 때 뭐 완료, 계속, 경험, 결과가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이제 세분화를 한 거긴 한데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시점에서 뭐 have pp, had pp 이런 걸로 잘 안 내요 시험에. have pp에 밑줄 쳐놓고 뭐 완료냐 계속이냐 뭐 이런 문제 내요.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have pp는요, 어떤 이제 특정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뭔가를 계속 해왔다라는 요 구간의 개념이랑, 두 번째로는요, 이 점과 이 점, 그러니까 이 점이 기준 시제라면요, 얘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이 점의 개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간의 개념, 점의 개념,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have pp가 나타나는 게 다시 한번 뭐다? 이 노란색이라는 거를 have pp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요 점 있죠, 요 점 자체를 have pp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됐죠? 더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2022년이야. 요 과거 시점이 2021년이라 해볼게. 그럼 have pp가 나타내는 건 뭐다? 2021년 이 자체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2021년에서 2022년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have pp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had pp 배울 때 어떻습니까? had pp는 그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had pp는 과거 완료와 대과거 개념이 있다고 하죠. 과거 완료는 뭐예요? 예를 들어 2000년이요. 2000년에서 2021년까지 이게 had pp, 또는 2000년 그 자체 대과거,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준동사에다 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동사에다가. 왜 준동사에다가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는 거냐면요, 애초에 이것도 그냥 애초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왜 그러냐면, 준동사들 있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애들 있잖아요. 준동사는요, 애초에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동사적 성질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 첫 번째, 시제를 표현한다. 과거 현재 미래. 두 번째, 해를 표현한다. 능동수동을 나타내죠. 세 번째, 동사 기준으로 앞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나온다. 이것도 동사의 특징이죠. 동사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요. 네 번째, 긍정과 부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나 붙이냐 마냐. 이걸로 하는 거죠. 이게 다 동사의 특징이거든. 따라서 준동사도 이런 특징을 가질 수 있어요. 똑같이. 근데 완전 똑같이는 안 돼요. 완전 똑같이는. 예를 들어서 make란 단어가 있다고 쳐봐. 그러니까 make는 동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 make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제와 태와 앞뒤 구조랑 긍정 부정까지 다 나타낼 수 있죠. make를 통해서. 어떻게? 얘로 시제를 표현해 볼까? 미래 시제 쓸 거면 will make 쓰면 되고, 현재 쓸 거면 make나 makes 쓰면 되고, 과거를 표현할 거면 made로 쓰면 돼요. 얘만 바꾸면 되죠. 태는요, make 쓰면 능동이고요, be made 쓰면 수동입니다. 그렇죠? 태 표현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앞에 make 앞에 주어가 오겠고, make 뒤에 목적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주어 목적어도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긍정문을 쓸 거면 make, 부정문을 쓸 거면 don't make 하면 되겠죠. 됐어? 이게 전부 다 동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make를 투부정사로 한번 바꿔보자고. 투부정사. 자, make는 동사지만 to make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투부정사는 명사거나 형용사거나 부사거나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특성이 똑같다는 거야. 얘도 쉬운 거부터 해볼게. to make의 목적어가 나올 수 있겠죠. 뭐뭐를 만드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뭐뭐를 만들기 위해.
그렇죠? 뒤에 목적어 나올 수 있고 앞에 주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면 돼요? for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 쓰면 되죠. 3번 클리어 됐죠? 자, to 부정사의 긍정 부정을 표현한다. to make 쓰면 긍정이에요. not to make 쓰면 부정이죠. 긍정 부정 표현했어요. 동사처럼 똑같이. 자,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태 to make 쓰면은 만드는 거고요. to be made를 쓰면은 만들어진 거예요. 능동수동 표현했죠. 마지막 시제를 표현해야 돼. 여기가 좀 난이도가 있어. 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쉬웠거든요. 2, 3, 4는. 근데 1번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1번. 자, 아까 전에 make를 예를 들어 과거형을 썼어. made가 되겠죠. 과거형은. 미래형을 쓸 거면 우리가 will make라고 씁니다. 미래. 근데 이걸 투부정사로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투부정사로. 내가 to make를 썼는데 얘를 과거형을 만들겠다 치고 to made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럼 to의 동사원형이 온다는 어법에서 문제가 생겨버리잖아. 그렇지? 그렇다고 우리가 to will make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활용하자고 이제 한 거냐? 그러니까 약속을 정한 거예요. 약속을요. 어떻게 약속을 정했는가? 아까 전에 내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 다시 여기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동사 있어요. 그럼 이 동사는 기준을 잡아주는 시제예요. 얘가 기준이야. 얘가 만약에 현재 시제야. 그럼 이 투부정사는요. 현재를 나타낼 수도 있고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참고로 영문법에서 현재와 미래 시제는요. 동일 시제로 취급합니다. 원래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원래는 미래 시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원래는요. 근데 어찌됐든간 편의상 현재와 미래는 동일 시제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현재가 나오면요. 얘네들은요. 현재가 미래예요. 일단.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막 그런 거 배우잖아. 얘는 미래 적어가, 얘는 뭐 과거 적어가, 막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그냥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현재예요. 현이상. 얘가 만약 과거 시제야. 그럼 투동사원형 ing도 과거예요. 됐어?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쓰고 싶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지울게요. 만약에 앞에 동사가 나왔어. 근데 이 동사가 현재 시제야. 근데 뒤에 투동사원형이 나왔어. 근데 얘는 과거로 쓰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얘를. 또는 얘가 과거 시제야. 근데 얘는 대과거로 쓰고 싶어.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뭘 활용하는 거냐면 현재, 과거, 과거, 대과거니까 이 투동사원형이 얘에 비해서 한 시제 앞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시제 앞선다는 요 개념을 활용하자는 거야. 그래서 완료랑 섞은 거예요. 왜냐면 완료 자체가 원래 저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하자면은 결국에 동사 나오고 to have pp가 나왔다. 아니면 동명사 버전으로 having pp가 나왔다. 그러면 얘네들은 각자 의미가요 두 개씩 있는 거예요. 첫 번째 to have pp 하면은 뭐뭐 해왔던 것 이렇게 해석이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했었던 것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야. 얘도 똑같아요. 동명사도 뭐뭐 해온 것 또는 뭐뭐 했었던 것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얘가 현재면 얘는 과거로, 얘가 과거면 얘는 대과거다. 먼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얘가 현재면 얘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가 될 수도 있겠죠. 얘가 과거면 얘는 과거 완료예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서. 알겠죠? 이게 일단 원리입니다. 원리. 자, 그럼 원리는 다 설명드렸고, 그럼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문제 풀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이거 다 지우고 문제 풀이로 알려줄게. 잘 봐. 4번에 to have pp가 나왔어요. 사실 have pp에만 밑줄 쳐져 있지만 결국 이 녀석의 문제 의도는 뭐예요? have shrunk 쓸래 아니면 shrink 쓸래? 결국 이거잖아요. 그렇죠? 투동사원형 쓸래, to have pp 쓸래 문제잖아.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시제 문제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동사의 시제를 먼저 봐봐. 동사의 시제. 동사의 시제 어떻습니까? Their brains actually appear. 동사. 현재 시제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shrink가 나오면 얘 현재 시제겠죠. to have pp가 나오면 얘는 과거 시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밑줄 쳐져 있는 애가 과거 시제잖아. 그럼 얘가 과거가 되는지를 증명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얘가 여기를 과거 시제를 꼭 써야 돼? 하는 어떤 근거가 반드시 있어요. 그 근거를 찾으면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보이세요? 미안해. Over the last few centuries 나왔잖아요.
지난 몇 세기 동안. 지난 몇 세기 동안이에요. 뭐뭐 동안. 얘들아 우리 중학교 때의 기억을 되살려봐. 뭐뭐 동안에라는 표현은요. 완료 시제와 굉장히 잘 어울려요. 뭐뭐 동안 해왔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중딩 때 이런 거 배우지 않나요? have pp가 계속의 의미일 때 뭐뭐 해왔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잘 어울리는 게 since나 for 명사 이런 거랑 잘 어울리잖아. 이때 for가 뭐야? 뭐만 동안이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동안이라는 말이랑 해왔다라는 말이랑 어울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왔다 또는 어떤 기간 동안 뭔가를 해왔다. 이 동안이라는 말이랑 해왔다라는 말이 파트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over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지난 몇 세기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MPP가 됐죠. 만약에 선생님 좀 복잡해요. 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나요? 더 간단하게 생각하고 싶다면요. 지난 몇 세기잖아요. 지난 몇 세기면 과거 아니에요? 과거니까 MPP 쓴 거예요. 얘는 현재니까. 현재니까 먼저 앞서서 과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4번까지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5번 설명 안 드려도 될까요? 5번? 안 해도 돼요? 넘어가도 돼요? 알겠습니다. 38번만 하고 좀 쉬었다 하자. 38번? 1번이요? for which라고 나왔네요. 리플레이 하는데 코가 어디서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문제 의도를 좀 볼 때 보통 전치사에 관계대명사로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느냐로는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거는 어법 문제의 좀 취지는 벗어났고요. 결국 이 녀석의 문제 의도는 for which냐 아니면 which냐예요. 이게 어법 문제예요. 그럼 사실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which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오고 for which는 뒤에 완전한 문장 오니까 뒷문장 보고 부분 분석해서 구별해야겠다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 주어 나왔고 여기 동사 나왔고 high cost provider 주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for which가 맞다. 이렇게 그냥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태영이가 만약 물어본 게 언제 전치사 for를 쓰고 언제 in을 쓰고 뭐 이런 거를 물어본 거라면요. 이건 관계대명사랑은 무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음. 틀렸다는 거 알았는데 그걸 전치사를 붙여야 된다는 거는 틀렸다고요? 아니 맞은 건 아는데 그냥 이 코가 뭐라 해야 되지? 언제 아니 어떤 전치사를 쓰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그냥 네네. 그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네네. 언제 쓰이고 언제 쓰이냐고요? 간단하죠. 이 녀석의 성행사가 누구예요? 이거잖아. many things잖아. 그렇죠? 그럼 many things가 원래 이 자리에 들어갔겠죠. 원래. 그러니까 내가 맨날 예전에 써줬던 그 쉬운 예시 있잖아. 그걸 보면 더 이해가 될 텐데. 잠깐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써준 이 예시 있잖아. 이거. 그럼 여기에서 이니치는 왜 쓴 건데? 왜 쓴 거야? 여기서 실제로 잠깐만 앉을게요. 여기서 위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접속사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접속사와 대명사 합쳐진 거지. 그러면 이걸 원래 풀어서 쓴 버전은 뭐였습니까? This is the house and he lives in it. 원래 문장이 이거였죠. 근데 여기에서 접속사랑 대명사를 날려서 and 날라가고 대명사 날라가고 위치를 쓰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위치는 사실 다시 한번 말하면 뭐예요? The house잖아요. The house. 이 the house는 원래 어느 자리에 있어요? 요 자리에 있어야겠죠. in 뒤에.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를 쓸 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입해보면 돼요. 이 위치의 선행사는 the house예요. 그럼 the house를 위치 자리에다 집어 넣어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라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가 그 집에서 살고 있다 라고 딱 떨어지게 맞아서 나오죠. 이러면 이제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를 쓴 게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방금 전 문장도 똑같습니다. 방금 전 문장 한번 써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문장이 좀 길게 나왔는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왜 이렇게 길어 이거?